안녕하세요, 빌리 형입니다. 오늘은 오늘 시장이 되게 좋네요. 사실 오늘 시장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유튜버를 하고 싶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나 뭐 더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제 제가 아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오늘은 첫 번째 이렇게 쓰면 써지나?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이 정도면 되려나? 오늘 부자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부자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음, 제가 제가 부자는 아니에요. 저도 아직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걸 누리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저는 뭐 나름 여유롭게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비를 줄이자. 곧 습관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학생들은 되게 생각보다 직장인만큼이나 지출이 많다고 저는 봐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27살인데, 제 친구들이 이제 막 사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직도 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참고로 저는 군대를 좀 오래 갔다 와서 지금 아직도 학생입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학교를 가서요. 저는 학생이고 친구들은 뭐 취준생인 친구들이 많고 학생인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돈을 벌지 않아도 꼬박꼬박 PC방도 가고 뭐 꼬박꼬박 커피도 먹고 밥도 나가서 먹고, 특히나 술이나 외식, 뭐 커피 이런 게 엄청 직장인보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면 술을 뭐 먹을 때 양주를 먹진 않지만 뭐 하루 뭐 1, 2만 원씩 거의 뭐 2일마다. 그리고 담배도 있죠. 담배도 뭐 굳이 굳이 안 펴도 되는데 건멋. 근데 또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차도 좋은 걸 사요. 그럼 차량은 또 유지비가 많이 든, 생활비나 뭐 중요한 집 살 때 돈 없어서 대출함. 사실 저는 지방에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일을 뭐 5, 6년 정도 하면 그 괜찮은 방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서울은 안 되겠지만요. 근데 이제 이게 안 좋은 습관과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문다. 그래서 이런 거를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뭐 소비랑 취미는
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다. 만약 취미가 컴퓨터다. 근데 뭐 PC방에 간다. 그러면 컴퓨터를 사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 뭐 이런 식으로 소비를 줄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만, 만약에 뭐 지방 같은 경우는 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안 좋다. 그러면 이동수단, 이동수단을 구매하는 것도 뭐 괜찮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선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죠. 이제 취미를 어떻게 갖느냐. 취미는 이제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취미가 돈이 안 드는 뭐 독서나 뭐 이런 거라면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취미에 대해서 이 취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취미를 뭐 소비를 좀 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끊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담배를 껌을 씹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뭐 커피를 먹으면 뭐 다른 음료나 물을 마시는 걸로 대체를 하시고, 뭐 외식은 뭐 도시락 이 정도로. 정확한 방법들은 제가 뭐 알려드리긴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건데요. 소액으로도 조금씩 투자를 하자. 사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게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흔히들 말해서 쫄딱 망했어요. 근데 쫄딱 망하기 전에 이제 주식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책을 한두 권씩 사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워렌 버핏 책이 그렇게 많았어요, 서재에. 그래서 그 워렌 버핏 책을, 워렌 버핏형, 네, 이 워렌 버핏 책을 한 6권 있었나? 그거를 다 봤어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뭐 코카콜라를 사라 했지만, 사실 이 책을 보고 그 당시에 삼성전자를 샀어도 지금 지금 몇 배라고 해야 될까요? 7배. 근데 저희 아버지도 못했고, 저희 아버지는 이걸 못했어요. 워렌 버핏 책을 6권이나 사놓으시고 못하셨어. 저도 사실 뭐 삼성전자에 놓고 회전율 0%로 그렇게 지금까지 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제 투자의 방향이, 첫 투자의 방향이 옳게 잡혔던 것 같아요. 옳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잡혔다. 첫 투자의 방향이 뭐 만약에 제약주나
뭐 테마주, 급등주 이러면 이제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거죠. 사실 한국의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씩으로도 소액으로도 투자를 하면 투자가 늡니다. 네.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지금 당장 모르겠다면 뭐 ETF를 추천드려요. 아니면 뭐 그런 뭐 올해는 뭐 전기차가 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연초에 1월 달이나 2월 달 이렇게 연초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거든요. 근데 올해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그리고 뭐 5G 관련주들이 뜰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조금 예외인 게 주식에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큰 흐름을 볼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그래서 뉴스를 매일 보는 게 중요해요. 뉴스. 그래서 이제 연초의 계획을 보고 그것도 뉴스에 나와요. 연초의 계획을 보고 이제 어느 곳에다 투자를 하면 괜찮겠다 하는 그 연간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연간 계획. 뭐 전기차면 뭐 2차 전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공지능 관련주, 5G 관련주 이런 데다가 아니면 바이오 관련주 바이오래 죄송합니다. 그 뭐야 그 반도체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근데 소액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은 증권 계좌를 모바일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민등록증만 있어도 집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걸 처음 만드시고 들어가셔서 그냥 한 주만 사셔도 되는 거예요. 한 주만. 뭐 한 주만이라도. 근데 이걸 꾸준히 뭐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삼전 2주 그럼 한 10만 원 정도 되죠 대략. 그러면 뭐 한 달에 10만 원씩만 삼성전자에 산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절대 뭐 앞으로도 영원히 뜰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뜰 가능성이 높겠지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사면 그 주식 시장에 대해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어떻게 투자를 할지 어떻게 해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그 첫 시작이 바로 이거다. 소액으로도 조금씩 투자를 하자. 제가 이제 주식 소개 PPT를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 이제 젊어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젊을 때는 시간이 무기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50대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하고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제가 20대라고 치면 제가 만약에 30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 하면 그때 가서 5, 60대인데 5, 60대 이제 50대죠. 20대니까 50대. 50대에 이제 30년어치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불렸어요. 그럼 이제 그걸 제가 그때 은퇴할 때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50세인데 80세가 됐어. 그럼 그때 가서 돈을 뭐 어디다 어떻게 쓸 거야? 나이가 들면서 욕구도 줄어들잖아요. 뭐 아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화려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젊을 때 소액으로도 조금씩 투자를 해라.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 근데 커피는 먹고 PC방은 가고 노래방도 가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외식하고 데이트하고 차 타고 기름 넣고 톨비 내고 말이 안 되죠. 여기서 하나만 해도 뭐 이게 너무 크다면 뭐 2만 원 주식 한 주씩만 사도 돼요. 그리고 3천 원짜리도 있어요. 3천 원짜리도 뭐 한 주씩 이렇게 사도 되는데 돈이 없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주식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식하면 돈 잃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주식하는 남자는 만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국에는. 네. 이런 그리고 뭐 주식은 안 되고 부동산은 한국은 이렇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지금은 뭐 수익 투자가 지금은 가능해요. 뭐 나 10만 원씩이라도. 근데 예전엔 불가능했잖아요. 많이 해주는 데도 많이 없었고 수수료도 비쌌고. 근데 지금은 수익 투자가 가능하지만 좀 그런 수익 투자가 가능한 만큼 사기도 많고 법적으로 알아야 될 게 많으며 직접 가봐야 한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가지 않아도 충분히 보증을 서주는 데가 많잖아요. 부동산은 그렇지 않지만. 네,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뭐 영원히 공무원 하실 건가요? 근데 알아둬야 될 건 공무원도 나라가 주식해서 공무원도 사실 나라가 연금 가지고 위험하게는 하지 않고 비중 조절을 잘 하겠죠. 그 분야의 최고인 사람들이. 근데 결국 모두가 주식을 한다. 당신 빼고. 당신 위에 있는 사람이든 뭐 누구든 간에. 주식하면 돈이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도 연금 못 받고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하는 남자는 만나는 거 아니다? 그 미국인은 국민의 뭐 80%가 주식을 한다면서요? 80%인지 뭔지. 설문은 어떤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뭐 적어도 한 30% 한다 그러면 그럼 뭐 30%의 사람들은 만나면 안 되나? 말도 안 되고요. 주식은 안 되고 부동산은 된다? 그럼 뭐 20억짜리 당장 살 건가요? 저기 서울에 가서 지방은 사실 집값이 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웬만한 도시들이 아닌 이상.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수액 투자는 수액 투자로 사기도 많이 당하고 수액 투자의 수익성이 전 적절한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딱히 많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굳이 알지 않아도 주식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잘 알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원칙. 투자를 꼭 해야 되는데 투자는 쉽고 간단하며 단순하게. 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자, 그럼 바이오주 볼까요? 뭐 여러 가지 제약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약 회사들의 재무 상태를 보면 같이 보면서 할까요? 이렇게 보이나? 어, 제이바이오? 뭐야 이상하게 되네. 요즘 들어 업종에서 이제 어, 제약 많이 되네. 뭐 이런 신풍제약도 많이 떴지. 요즘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이 아주 스펙타클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5년, 3년 이렇게 칩시다. 뭐 분식 회계도 하고 뭐 뭘 하지 않아 뭐 아무거나 아무것도 안 한다는 가정하에 그냥 주가만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안정적으로 흐르지 못하잖아요. 보면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휴, 뭐 연일 상한가를 간 것처럼 이렇게 뜨죠. 하지만 넓게 보면 이런 적은 많았다. 이렇게 안정성이 없는 주식을 들고 있으면 주식이 힘이 빠져요. 나중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보여드렸던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려고 그랬지. 재무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액이 뭐 크지 않아요. 영업이익도 크지 않고요. 심지어 뭐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거에 대해는 알아봐야겠죠. 공시를 찾아봐서. 딱히 뭐 재무제표가 좋은 편이긴 한데 되게 큰 회사인데도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보면 제약주가 다 그렇습니다. 일단 제약 관련은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고요. 뭐 몇 임상 시험이 어떻게 언제 되고 어떻게 되고 뭐 어떤 교수는 이 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더라. 임상에 실패하면 하한가 뭐 하한가 가서 뭐 2연속 하한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개인이 알기에는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게 쉽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시작을 하면 투자의 방향이 잘 잡히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 당장 뭐 헬스케어 관련 종목이 올해는 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거나 아니면 뭐 2차전지, 2차전지 섹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2차전지 섹터에 전체적인 ETF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2차전지의 대장인 삼성 SDI 이런 식으로 간단하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회사에 좋은 가격에 조금씩 사는 거죠. 그 좋은 가격을 알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한 달마다 꾸준히 사면 결국 그 가격은 평균가가 돼서 이 회사가 뭐 1년 안에 조금이라도 성장하면 저는 수익이 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구조죠. 이 간단한 구조인데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조금
시장이 예상 외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누구나 알 수 있죠. 시장이 위축되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클 때는 투자를 조금 쉬는 게 낫겠다. 아니면 뭐 계속 하락할 것 같을 때는 뭐 인버스를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인버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쉽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누구나 당연히 그렇지라고 할 만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오늘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